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 집값 상승폭이 5개월 만에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은 이달 0.13% 올라 상승폭이 지난달보다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자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번한 동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012년 3월 상세 기본계획 수립 후 약 10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건설업계가 자재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6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에 나설 전망이라 수도권에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밤새 뒤척이지 않고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건 모두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나 다가오는 월요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제 밤잠을 좀 설치지 않으셨나요? 혹시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하신다면 오늘 밤부터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자장가 한 곡 듣는 건데요. 실제로 이 4박자로 이루어져 있는 자장가는 우리들 심장 박동수와 좀 비슷해서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보다 어른에게 이 자장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숙면을 취하고 싶으면 자장가를 찾으시면 되고요. 또 부동산 고민을 좀 해결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면 저희 방송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는 날씨가 참 좋아서 어디 나들이 가기도 좋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날이 조금 흐려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 또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랜드스타일셋의 김명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명관입니다. 자, 대선 이후에 또다시 집값이 상승한다는 기사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제 주택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주택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사실 이제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면서 또 이제 다시 집값을 매수하는 타이밍을 이제 놓치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택 있으신 분들 역시도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찾으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규제가 또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걱정 많으신 분들, 자, 오늘 저한테 이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아주 속시원히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민 해결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자, 시청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들 인생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타이밍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집값이 좀 떨어질 것이다, 벌써 꼭지다라는 생각에 좀 매수를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은 요즘 다시금 등장하는 이 집값 상승 기사를 보면 또 마음이 불안하실 겁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혼자만 안고 계시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보시면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김명관 이사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1부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투자를 좀 해보려고 네.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상계주공 1단지하고 네. 창동주공 3단지하고 24평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중에서 투자 목적으로 어느 게 조금 더 나을지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문의 좀 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투자 목적으로 지금 2개의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그럼 거주는 안 하시고 갭 투자 보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상계 주공 1단지와 창동 주공 3단지 24평을 말씀 주셨는데 투자 가치로 어느 쪽이 조금 더 가치가 높을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둘 다 재건축 아파트를 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완전 투자 목적으로만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상계주공 1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창동주공 3단지가 있습니다. 이 두 아파트 다 지금 현재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속해 있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우리가 이쪽 보시면 이제 북쪽이잖아요. 강북권 일대. 강북권 일대에서는 강북 최대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몇 평형대 보고 계시죠? 두 지역에? 24평형 보고 있어요. 지금 둘 다 24평형인가요? 예, 맞아요. 금액은 어떻게 비슷한가요? 금액은 두 개 다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상계 주공이 조금 더 나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상계주공이 조금 더 가격이 나가고요. 네네. 지금 두 지역 다 비슷한 급의 이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일단 저는 상계동 지역으로 매수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매수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창동주공 할 건지 상계주공 할 건지라고 매수하시는데 저는 일단 답변 먼저 드리면 상계주공 1단지 매수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창동주공 3단지랑 상계주공 1단지랑 나중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재건축 시장이 다시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 상계동 일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뭐 지금 현재 목동하고 상계동하고 두 개 이제 대단지가 있잖아요. 예. 목동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또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시청장님처럼 이렇게 뭐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장기전으로 묻어둔다 투자 목적의 실거주가 아닌 그런 상품은 아니에요. 현재 이제 상계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만 투자 목적으로 지금 실거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창동역에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 노원역 일대 더블 역세권인 지역이 있고요. 개발은 지금 노원역 일대 위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도봉 매너 시험장도 있고 차량 기지가 있어가지고 이쪽 일대에 이제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창동역에는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뭐가 있냐면 이제 GTX 신호선의 호재가 있잖아요. 예, 예. 상계동이라는 지역은요, 이제 최대 단점이 있는데 그 최대 단점이 최대 장점으로 바뀔 지역이에요. 이 상계동이라는 지역이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요, 이쪽 지역에 업무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안 좋았던 지역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상계동 지역에는 예전에는 이제 배드타운의 이미지에서 자급자족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업무 시설이 들어온 상황이 이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창동역 GTX에 대한 호재도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는 지금 이제 교통에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계동 지역이 여러 단지, 상계동만 하더라도 지금 열댓 개 단지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단지가 한꺼번에 재건축됐을 경우에는 생활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될 거고요. 그 같은 시기에 맞춰서 업무 시설까지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계동에서 사실 그렇게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뭐 강남 분들은 상계동에 평생 한번 가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상계동에 이제 앞으로 재건축 통해서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요. 제가 왜 근데 상계주공 1단지를 말씀드리냐면요. 창동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호선 지금 지상철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강변북로 중량총도 지금 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동쪽과 서쪽이 좀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창동주공 아파트는 현재 우리 아파트 단지가 창동에서 대장주의 아파트 재건축 단지예요. 우리 하나가 이렇게 여기가 한 3,000세대 정도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상계주공 1단지 같은 건 어때요? 옆에 보시면 2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3단지, 5단지, 6단지, 4단지까지 여기 이 블럭, 지금 노원역 일대 아래쪽 남쪽 블럭만 하더라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의 한 15,000가구 가량의 대단지 아파트 5개 동이 들어오거든요. 향후에 이제 재건축됐을 경우에 우리 아파트 하나가 재건축돼 가지고 되어 있는 모습하고
단지가 블록별로 연계돼 가지고 한 5개 단지가 15,000세대가 들어와 있는 블록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금액이 비슷할 수 있어도 앞으로 완성됐을 때를 예상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업무시설 이용하는 거나 창동 역세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완성됐을 때 비교했을 경우에는 저는 창동 지역보다는 상계동 일대, 상계 주공 아파트가 아무래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일대의 완성도 그림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지역 비교하신다고 하고 단순한 투자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상계동 지역 쪽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리면서 좀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보셨던 두 개의 아파트 지역적으로 크게 차이는 있지 않지만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다 완성이 됐을 때 대단지 주거타운으로 바뀔 수 있는 상계동에 손 좀 들어주셨으니까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2-2638-3975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지금 그 신길동에 네, 신길 센트럴자이 아파트 35평하고 네, 녹본동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 35평 갖고 있는데 네, 둘 중에 하나를 팔려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게 둘 중에 어느 거를 팔아야 좀 좋을지 궁금해서 네,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건데 그럼 거주는 좀 어디에 하고 계실까요? 거주는 지금 센트럴자이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길 센트럴자이 아파트 35평형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하나 보유하고 계시는 게 은평구 녹번역 근처에 북한산 푸르지오 35평형인데 지금 2주택 상황에서 이걸 어떤 걸 매도해야 하는지 좀 투자 가치가 어떻게 하면 좀 높아질지 한번 이사님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파트가 두 채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지금 하나는 이제 우리 신길 뉴타운 안에 있는 새 아파트 센트럴 네. 자이에 이제 실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위에 연신내 지역에 있는 북한산 푸르지 아파트는 이제 전세 끼고 보유하고 계시는데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매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어느 거를 매도할지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는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죠. 조금 더 안 좋은 거를 이제 매도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간 다음에요. 마지막에 이제 어떤 거를 매도하시는 게 좋은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신길 센트럴 자이가 있어요. 신길 센트럴 자이. 여기가 이제 신길 뉴타운이에요. 그리고 센트럴 자이는 신풍역, 이제 초역세권 지역에 이제 가장 최근에 입주한 새 아파트입니다. 여기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활 환경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있는 뭐 그런 노후주택가에서 뉴타운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주거환경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 바로 집 옆에 신안산선이 지금 들어올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뉴타운 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신림선이 또 들어올 계획이 또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재개발돼 가지고 뉴타운으로 바뀐 다음에 살기가 좋은 상황인데 이 지역에 교통의 호재가 있으면 앞으로 조금 더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우리 신길동이라는 지역은 이제 입지적으로 한번 보면요. 바로 여의도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의도의 바로 아래에 있는 뉴타운 지역인데요. 앞으로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개발할 것 같거든요. 여의도는 3도심 지역 중에 한 군데 지역이잖아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우리가 연봉이 상당히 높은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직장인의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연봉도 높고 이제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신 분들인데 이분이 저기 아까 녹본동 말씀하셨잖아요. 연신내 쪽에. 네, 거기 거주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저 같으면 여의도에 직장이 다니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주 환경이 좋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싶은 게 1차적인 목적일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운 뉴타운이 우리 신길 뉴타운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 또 노량진 뉴타운이 이제 앞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잖아요. 개발 진행 중이죠.
저는 앞으로 여의도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직주 근접이 가장 좋은 신길 뉴타운이 현재는 가장 가치가 높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노량진 뉴타운까지 들어왔을 경우에는 노량진 뉴타운 역시도 이제 인기가 상당히 많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인 이제 수요자들, 직장인 수요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이제 신길 뉴타운이고요. 그러니까 불광동 지역에 있는 북한산 아파트 한번 가볼게요. 불광역 아래쪽에 있는 건데요. 네, 북한산 푸르지 아파트. 지금 불광역 앞에 있습니다. 네. 우리 불광역 앞에 있는 북한산 푸르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광역의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연신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도심과 접근성이 조금 먼 상황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3호선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한 5정거장, 6정거장만 가면 바로 이제 광화문과의 접근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 이제 하나의 이제 교통수단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이 위에 보시면 이제 연신내역이 있어요. 연신내역에 GTX 이제 A 노선이 이제 가장 처음으로 한 2, 3년 후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불광역에서 한 정거장만 올라가면 연신내역에서 GTX 중에서 강남까지 거리가 상당히 이제 단축되는 장점이 있고요. 우리 불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대조동에 있대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 같이 이 2개 단지만 지금 재개발하더라도 한 5천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불광역세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금액이 우리 북한산 푸르지오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높게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에 예전에 없었던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두 지역을 이제 장점을 이제 살려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 지역의 장점을 살려서 비교를 해보면 현재 지금 이렇게 지도를 크게 보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신길 뉴타운 지역이 있고요. 불광동 지역이 있는데 이 두 아파트, 얘도 지금 신축고 새 아파트고요. 신길 쪽도 신축도 새 아파트예요. 얘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거주까지 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기간도 지금 채워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한강변에 여의도 지역의 개발 호재라든지 교통의 호재를 보고 가지고 가시는 거하고요. 이 불광동 지역의 뉴타운, 은평 뉴타운 지역에 있는 교통의 호재를 보고 가져갔을 경우에는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 아래쪽 지역의 가치가 더 높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지역을 만약에 하나를 꼭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 적을 것 같은 이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를 매도하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신길 뉴타운은 거주를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실거주권 채우시면서 이게 지금 이제 예전에는 하나 매도하고 다음 거를 매도하면 바로 비과세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불광동 거를 매도하고 이제 2년이 지나야지만 2년 후가 돼야지만 우리 신길 아파트 뉴타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하는 타이밍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하나하나 좀 정리 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지고 계신 두 개의 아파트 지역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중에는 신길에 있는 아파트 좀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하나 좀 매도 계획하시고 그리고 거주 요건 채우시고 비과세 받는 말씀도 또 드렸거든요. 2년 후에 그때 다시 또 투자 계획은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든지 열어두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해결해보고 있지만 저희 언제나 좀 짧은 상담이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 투자, 바로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자, 오늘은 김명관 이사와 함께할 수 있는 상담 안내 좀 자세히 드릴게요. 이사님 안내 부탁드려요. 네, 지금 다시 이제 부동산 금액이 많이 상승한다는 이제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파트 위주의 금액이 다시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 금액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파트로 변화할 수 있는 재개발 상품이 또 인기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지만 재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상 구역이 지정돼 있는 확실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지만 상당히 이제 구역 지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 주변 쪽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1대1 대면 상담하는 주제는 바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한 1억 원대 투자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신 금액들이 한 1억 정도의 금액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금액 같은 경우로 부동산 투자하기는 좀 애매한 금액. 하지만 우리가 잘 찾아보면 서울 내에서도 충분히 1억 원대로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리고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을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1억 원대로 서울에 혹시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 세워놨기 때문에 좀 좋은 정보 투자 전략 좀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정말 돈이 많다면 뭐 재개발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곳에 그냥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서 지금 부자가 되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잖아요. 소액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 투자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다 하신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김명관 이사와 함께 할 수 있는 1대1 상담 안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필요하시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의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내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821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석관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모아주택으로 개발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중 투자 유망구역이 어딘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사님 좀 도움 주실까요? 네, 지금 석관동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쪽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구역을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1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지 가장 좋은 구역에 투자하는지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13개 구역 중에서 3구역, 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많이 올라간 지역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현재 돌고지 역세권을 보시면요. 1구역하고 4구역, 5구역이 있는데요. 1구역,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직전에 있는 구역입니다. 현재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곧 조합 설립될 거고요. 4구역, 5구역 역시도 이제 동의율이 한 70% 이상 나왔기 때문에 80%가 되면 이제 조합 설립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일반 재개발하고 틀리게요. 일반 재개발은 전체적인 면적을 다 철거하고 내가 어느 동에 들어갈지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다고 한다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내가 구역 안에 있는 구역에서 아파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역세권 주변 구역 1구역이나 4구역, 5구역 쪽으로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역세권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역세권에서 가까운 구역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1, 4, 5구역 3개의 구역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임장활동 해보시고 또 고민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 거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9928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동작구 흑석 한강 센트레빌 112제곱미터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주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거주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겠죠.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는데 갈아타시는 거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흑석동 계속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지금 흑석 한강 센트레빌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뭐 강남을 다니는 9호선 역세권 아파트잖아요. 또 흑석동 우리 아파트 주변을 보시면 바로 2구역이 옆에 있고요. 그 주변으로 지금 다 흑석동 뉴타운이 다 지금 개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흑석동 뉴타운이 완성됐을 경우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급 아파트이긴 하지만 가치가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파트에서 흑석동에서 다리를 하나 건너가면 북쪽으로 바로 지금 국제 업무지구가 뭐 차로 한 5분 거리면 갈 수 있는 입지가 있잖아요.
이제 조만간 이제 10여 년 동안 이제 계획이 지금 무산되어 있던 국제 업무지구 개발 계획도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국제 업무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뉴타운이 될 수가 있고요. 현재도 여의도에 대한 배후 주거 시설료도 지역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요. 또 강남까지 9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접근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흑석동 지역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039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성북구 도남동의 한신 아파트 161제곱미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살고 계신 집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성북구에 있는 이제 한신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성북구 일대에서 사실 강북권 일대에서는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사실 강북권 일대에서는 이게 아파트가 2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이게 4,500세 정도 될 거예요. 강북권 일대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대단지 아파트고요.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거의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지금 현재 가격 상승이 좀 더딘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아파트가 조금 단지 내에 언덕이 조금 많이 있어서 단지 내에서도 이게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뭐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리모델링 아파트 아직까지는 20년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오지 않는 아파트예요. 하지만 이 도남동 한신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요. 대단지 아파트면서 도심과의 강화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한 10분 정도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강화문까지 나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심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북권 입장에서는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로 갈 수가 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입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더 멀리 있는 이 기름동 지역 뉴타운 아파트만 하더라도 지금 새 아파트가 15억 정도 이상 가는 것 반면에 아직까지 우리 아파트의 금액은 그 30% 미만의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매도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유하는 의견. 가격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는 장점을 안고 앞으로도 가격 충분히 상승할 만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거주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보유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뒷번호 2633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현재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함께 자녀 명의로 이 성동구 응봉동의 금호 현대아파트 102제곱미터를 좀 매수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재테크를 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네, 지금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이 금호동에 있는 이제 금호 현대아파트 응봉동이죠. 응봉동 금호 현대아파트를 보셨는데 저는 이 아파트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싸고 입지 좋은 아파트라고 지금 생각하셔가지고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이 성동구 일대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금액 30평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10억 원대 초반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아파트가 바로 우리 응봉동 금호 현대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지금 마용성 얘기가 지금 예전부터 지금 진행 왔었잖아요. 그중에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우리 금호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에 대한 희소 가치가 상당히 높은 아파트고요. 혹시 리모델링에 대한 저는 이제 가치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지고 바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성송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압구정동이 나오잖아요. 아파트 금액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상승할 지역이 그래도 이제 압구정동 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 아파트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수동에 대한 이제 개발 호재도 누릴 수 있고요. 저는 입지적으로 보나 가격적으로 보나 좋은 입지에 조금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응봉동에 있는 금호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수하시는 거 적극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멀리서 지방에서 알아보셨는데 찬성 의견 드리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언제나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5번 여러분 위해 살짝 열어둘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또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사님 다시 한 번만 대면 상담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1억대
1억대 정도 이제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투자 상담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자녀 명의로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이제 자녀가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출가를 해서 세대 분리가 됐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잖아요. 자녀가 앞으로 일을 해가지고 언제 집을 구할 거며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벌어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캐파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소액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하나 투자를 하고 싶은데 또 금액이 컸을 경우에 투자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아마 가장 많이들 투자를 생각하시는 금액대가 한 1억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투자 상품 위주로 저희가 지금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혹시 자녀 명의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전화 주셔가지고요. 1대1로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사무실 나오셔서 1대1 대면 상담 통해서 이 소액으로 앞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의 투자 전략 한번 저희 전문가들과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문자 사연 중에서도 이 자녀와 함께 이 자녀 명의로 좀 투자를 고민하고 있어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나에게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금액이 좀 크지 않아서 소액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1억 원 정도로 재개발 투자처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1대1 대면 상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5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시청자분 고민 해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서울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매도해야 될까 보유해야 될까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어떤 오피스텔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영등포구 당산동 대시양 루브 오피스텔입니다. 네, 여기 지금 월세를 좀 받고 계신 거예요? 네, 전세 반 월세 반 이랬습니다. 아, 그러면 반전세를 좀 받고 계시는 건데 영등포의 당산역 대시양 루브 오피스텔 말씀 주셨거든요. 투자 예. 목적으로 좀 가지고 계신 건데 계속 가져갈 만한 오피스텔인지 한번 전문가의 시각으로 살펴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버님 목소리가 되게 씩씩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당산역 대시양 루브랑 오피스텔 이거 맞나요? 당산동 당산역 당산역에서 대시양 루브 오피스텔. 네, 역세권 아파트, 역세권 오피스텔이잖아요. 예, 당산역에는 뭐 2호선도 있고요. 우리가 뭐 황금노선에 나가는 9호선도 있고요. 더블 역세권의 지역이에요. 예,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자가 많이 있어야지 좋은 오피스텔이잖아요. 예, 그리고 역세권에다가 예. 3분 넘어가면 이제 역세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3분이 아니고요. 1분이면 갈 수 있는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이에요. 이 오피스텔의 이제 가치가 앞으로 이제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예.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 혹시나 매도를 하실지 이제 그게 좀 의무 보유 기간은 8년인데 올해 12월 달에 8년 끝납니다. 8년 예. 의무 보유 기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혹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피스 혹시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제가 처음으로 샀습니다. 얼마 주고 사셨어요? 2억 3천 원에. 2억 3천이요. 예, 이걸 이제 8년 전에 2억 3천 주고 사신 거죠? 예. 지금 이거 혹시 매매 금액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2억 5천이라 하는데, 지금 2억 5천이요. 예, 8년 가지고 계셨잖아요. 예, 8년 가지고 계셨는데 8년 동안 예. 2천만 원 올랐습니다. 예. 8년 동안 2천만 원 오른 거는 이제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혹시 여기 일단 무조건 이거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 예. 매도를 무조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 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아, 예. 어떻게 8년 동안 매매 금액이 2천만 원밖에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기간 동안 물론 월세를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예. 월세를 얼마 받으셨죠? 40만 원 받다가, 예, 30만 원 받다가 25만 원 받아요. 그럼 제가
40만 원 받다가 30만 원 받다가 25만 원 받으면 30만 원 받은 거로 제가 평균 잡을게요. 예. 1년 동안 30만 원이면 360만 원 받습니다. 예. 8년 동안 받으셨다고 하더라도요. 48에 32, 4천만 원을 못 받으셨어요. 예. 결론적으로 아버님은요. 예. 2억 3천을 가지고 8년 예. 동안 6천만 원의 수익을 내신 겁니다. 예. 만족하는 수익은 아니시죠? 그렇죠. 예. 저는 이거 지금 당장에 예.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면 예.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거 매도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이제 현금이 내 손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됩니다. 전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억 6천이요. 1억 6천이요. 예. 그럼 1억 원 정도가 지금 딱 여유가 있으세요. 예. 제가 좀 전에 지금 1억 원대 소액 투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거 만약에 매도하시고 1억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예. 지금 받으시는 30만 원도 못 받으세요. 예. 그렇죠. 예. 우리는 아니 제가 그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는 이거 갖고 임대부 전세 보증금 5% 올리가 받은 거 하고 네, 그 5% 그다음에 25만 원 월 25만 원 받는 거 하고 이거 생활비거든. 생활비를 국민연금 받을 때가 26년도부터 받는데. 네네. 그래서 일단 26년도부터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는 생활비를 이것과 생활비를 쓰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생활비인가요? 예. 꼭 필요한 생활비세요. 예. 일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1억을 가지고 그럼 매도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꼭 필요한 물건 생활비라고 한다면 25년도는 팔아도 25년도 가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25년도 가서요. 네, 26년도부터 국민연금 받으니까. 네. 돈 넣을 때가 이 국민연금밖에 없으니까 국민연금이라도 받아야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그때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 예. 상품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아버님에 대한 이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매 금액에서 전세 금액 빼면 네. 지금 현금 1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을 활용을 해가지고 1억짜리 정도의 이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네. 이 지역이 앞으로 25년까지는 가지고 계신다는 거 하셨죠? 그럼 지금 3년이 더 25년도까지 가지고 있어요. 25년도부터 국민연금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연금 받을 때는 팔아도 네.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국민연금에서 알겠습니다. 돈을 받으니까 팔아도 네. 상관없어요. 지금 아버님은 1억이라는 돈을 3년 동안 더 묶어 두셔야 돼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네. 26년도에 내가 이 1억을 쓰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 가치가 현재 이제 떨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은 네. 1억으로 그래도 서울에 네. 재개발 지역,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노후도가 심한 지역, 아직까지는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26년도에 앞으로 3년, 4년 후에는 이 1억이란 금액으로요. 서울에 아무리 갭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빌라, 방앗간 살 수 있는 금액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가족분들하고도 한번 신중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신 다음에 정말 내가 이 금액을 3년, 4년 후에 쓸는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 지금 투자하셔서 이 금액의 가치를 올릴지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월 달에 되면 8년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1월 한번 달부터 8년 할 수 있어요. 네, 매도할 수 있는 조로의 타이밍이 될 수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 1억에 대한 소액 투자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방송 끝나고 예. 1대1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전체적인 아버님의 향후 3, 4년 후를 컨설팅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예. 전화 한번 주시고요. 이렇게 좀 예. 정리 좀 해드릴게요, 아버님. 그럼 어디로 전화해야 됩니까? 제가 전화 주시면 제가 지금 상담 좀 추가적인 상담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어디로 드려야 됩니까? 지금 방송 아래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치레비가 안 나와요 지금. 지금 조금 더 시청하시면 다음 화면에 나올 겁니다, 아버님.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방송 화면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또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지금 당장 좀 월세를 생활비로 쓰고 있어서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지만 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월세를 잠깐 아끼더라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의 자금을 더 큰 가치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수익률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조언 주셨거든요. 잘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어요. 02-2638-3975번 무료 전화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그 공릉동에 있는 네, 여보세요. 네, 말씀 주세요. 예, 그 공릉 풍림 아파트 33평을 네, 예, 매수하려고 하는데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저 때 말고 이제 자녀들한테도 줄 수 있으면은 이런 걸 좀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네. 혹시 이게 좀 물건이 괜찮은 물건인지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릉동의 이 풍림 아파트 33평형 말씀 주셨는데 그럼 우선 네. 어쨌든 처음에는 거주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예, 저는 그냥 예, 장기로만 장기적으로 그냥 보고 투자 있어가지고. 목적으로만.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공릉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제가 좀 찾았습니다. 공릉 풍림 아이원. 네네. 이걸 지금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30평형대. 자, 이 아파트가 일단 공릉동에서는 가장 보기가 좋은 아파트예요. 예, 단지수도 그래가지고 크고요. 좀, 네. 그리고 좀 깨끗한 편에 있고요. 근데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는데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기 투자는 어느 정도 장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5년, 10년 이렇게? 아니요. 한 10년 이후 보고 있어가지고. 10년 이후로요? 네. 야, 10년 이후로 보시기에는 조금 글쎄요. 지금 가치가 우리가 10년 후 가치를 좀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딴 전세 데 비해서 금액이 좀 적더라고요. 얼마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처음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풍림 아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릉동 일대에서는 가장 살기가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나와요. 매매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나와 있어요? 매매는 9억대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전세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야? 전세는 5억이요. 5억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4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지금 이거 매수를 해두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아요. 요즘에 뭐 4억대, 5억 미만으로 서울의 아파트 30평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요. 30평대 아파트를 내가 갭투자 5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몇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찾다가 보니까 지금 풍림 아이온을 하셨는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단기로 본다든지 단기로 내가 매수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실거주하실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1년, 2년 후에 그때 가서 가격이 많이 오를까 봐 미리 내가 전세를 끼고 사뒀다가 1, 2년 후에 입주를 목적으로 하신다. 저는 그러면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주를 목적이 아닌 장기전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품을 잘못 선택하셨어요. 이게 상품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계획이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풍림 아이원은 당장의 금액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지금 매수를 했다가 향후에 실거주하는 목적의 아파트로는 적합하지만 내가 거주를 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10년 후를 봤을 경우에는 이 상품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라는 건 있잖아요.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아파트와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없는 아파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풍림 아이원은 지금 현재는 보기가 좋아요. 공릉동 역세권에 있고요. 바로 건너가면 이제 광운대역에도 개발 호재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더 추가적으로 다 상황을 판단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파트가 가장 많이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요. 주변 지역에 GTX가 들어오고 업무시설이 들어오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계동에 있는 저 끝자락 단곡에 있는 아파트도요. 그쪽에 업무시설 없습니다. GTX 안 들어와요. 하지만 상계동 단곡에 밑에 있는 아파트도 새 아파트로 바뀌면 금액이 15억이에요. 현재 서울에서는요. 업무시설에 대한 호재, 교통에 대한 호재를 더 떠나서 내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아파트가 장기 미래 투자 가치로서는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도를 한번 좀 크게 볼게요. 지도를 한번 좀 크게 보면요. 우리가 현재 공릉동 일대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릉동이라는 지역이 살짝의 마지노선이 있는 지역이에요. 도심권 지역에서 올라갈수록 가격이 조금 저렴한 지역인데 오히려 공릉동을 뛰어넘어 보세요. 공릉동을 뛰어넘어서 노원구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노원구 일대 있잖아요. 노원구 일대. 노원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 가치로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지금 우리 공릉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도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 있는 용적률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노원구 일대 보시면요. 이 노원역 W역세권 지역 주변으로요. 이 상계주공 아파트라는 게 이제 대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현재 한 35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보고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10년 후면 이 아파트들이 45년 차가 돼요. 45년 차까지 이 아파트가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저는 45년 차 되기 전에 분명히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년 차가 넘어가면 우리가 안전진단을 통과해가지고 재건축 아파트로 지금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가 있으면서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시켜줘서 이렇게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질 지금 상황이에요.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장기전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요. 공릉동의 아파트보다는 10년 후에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투자 금액이 또 중요한데 재건축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4억대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평형대는 좀 줄여야 되지만 투자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평형대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계동 지역, 노원동 지역, 재건축 아파트로 같은 투자 금액으로 투자하시면 10년 후에 더 큰 미래 가치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셨기 때문에 매수 반대 의견 드렸거든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투자 방안 세워드렸으니까 고민해보시고 언제든 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저희 언제나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 고민 성실하게 도움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아예 전문가와 처음부터 좀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1:1 대면 상담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상담 안내, 이사님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최근에 정말 많이 상담 문의 주시는 게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상급지로 아파트 금액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금 올라가야지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매수 문의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없지만 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한 이제 갈망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 새 아파트나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현재 무주택자분들이 매수하시기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금액으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지역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안타까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좀 세워드릴 테니까요. 좀 좋은 전략 많이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액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 많이들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이 번호로 문의 주세요.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